저는 아직도 하루에 뭐 10명, 많으면은 그룹 상담까지 하면 뭐 20명, 그렇게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청소년, 아동, 성인 다 포함돼요. 제가 청소년들만 주로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쭉 세보니까 한 10,000명 이상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딸한테 알려주고 싶은 딱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이에요. 제가 영상에서 매번 운동해라, 운동해라, 운동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체력적인 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분명히 정신적인 것도 떨어져요. 정신적인 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안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인 것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요, 우울증 환자가 오면요, 아주 단순한 산책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좀 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이유가 뭐냐면 운동을 했을 때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요,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내성적인 아이들 있죠? 변수에 약한 애들, 소극적인 애들, 그런 애들을 보면은 공놀이, 특히 공놀이를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변수에 많이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항상 정적인 거를 좋아하는데 공놀이를 조금씩 하다 보면은 뇌에서는 변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의외의 상황이나 변수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대처하는 유연성이 생기고, 두 번째로 좀 산만한 아이고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다. 그럼요, 좀 태권도, 뭐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댄스, 이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품새나 동작을 외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정해진 대로 기억해서 해야 되잖아요. 순서대로. 포인트는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규칙을 지키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 딸들에게 운동은 좀 해라. 그리고 저는 몸소 보여줄 거고, 지금도 간간히 달리기, 공놀이, 비행기 날리면서 바깥놀이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요, 성실함이에요.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너는 참 성실하다 라고 말한 친구들이 한 3명 정도가 있었어요. 10,000명 중에 3명.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너는 성실함이 장점이다 했을 때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제가요? 이게 다예요. 근데 저도 20대 때 그랬어요. 군대 입대했는데 저희 이제 중대장이죠. 저는 포병을 나왔으니까 이제 포대장님이 김광찬이 너는 성실하구만 딱 그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성실한가? 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성실하구나에 집중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 성실한 게 뭐 노래를 잘한다, 잘생겼다, 아니면 뭐 말을 잘한다, 그림을 잘 그린다, 막 이런 것처럼 눈에 띄는 재능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실하게 꾸준히 뭔가를 하고 이게 장점이 되다 보니까 뭔가를 잘하게 되고 내 장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40을 앞두고 있는데 제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전 성실함이에요. 꾸준해요. 이거를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엄청난 무기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딸들에게 평생 가르쳐야 할 이 항목이지만 우리 딸들에게 뭔가를 했을 때 항상 성실해라. 한 가지를 시작을 하면은 끝을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안 되더라도 잠깐 포기하더라도 잠깐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함을 보여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성실함을 가르쳐 주고 싶고, 세 번째로는 효능감이에요. 이 자존감의 축 한 다리, 효능감. 저는 어려서부터 10대, 20대 때까지는 효능감을 찾는 거, 이거에 중심을 두고 싶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뭐 이제 학생 때는 공부 같은 것들이 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능감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공부도 해보고 수학, 영어, 국어, 아니 뭐 역사가 돼도 좋아요. 음악, 미술, 댄스, 노래, 그다음에 뭐 만들기 등등등등등, 뭐 스피치, 많은 것들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막 탐색하다 보면요, 이것저것 막 10대, 20대 때 탐색해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이거를 좀 하네? 잘하네? 이런 것들이 효능감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공부하고 뭔가를 실행하면서 완성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효능감이 됩니다. 이거는 곧 자존감, 본인의 자아 존중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효능감을 찾아주는 작업을 꼭 해주고 싶고, 네 번째는 공부.
갑자기 공부 튀어나오니까 이상하죠? 근데 공부를 잘해라 이건 아니에요. 1등 해라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은 한 13과목 정도가 있어요. 국영수사과, 뭐 기술, 가정, 미술, 음악 등등등등등등등 뭐 한국사 엄청 많아요. 근데 공부를 뭐 네가 잘하는 것만 해 이게 아니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수학도 해보고 역사도 해보고 한국사도 해보고 영어도 해보고 내가 못하는 과목이 있어요. 타고난 뇌가 있기 때문에 좀 취약한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 해보는 거 진짜 중요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보는 게 엄청 중요해요. 저는 수학을 좀 잘했고 체육을 잘했고 과학을 좋아했어요. 다행히 국어도 좀 좋아했고 잘했어요. 근데 사회 역사가 완전 똥망해요. 완전 매국노 수준이에요. 그런데 시험 때가 되면요. 그래도 내가 못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뭐 중1, 2, 3, 고1, 2, 3 때까지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온 적은 없어요. 그 사회 역사 과목이 90점 이상을 넘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60점이 나오던 70점이 나오던 80점이 나오던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끝까지 한번 해봤어요.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잘하고 싶은 것만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못하는 거 나한테 취약한 것도 깨달았으면 굉장히 열심히 해봐야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언어 공부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부를 잘 해라가 아니라 잘하는 과목은 효능감으로 가져가고 못하는 과목은 에이씨 안 해. 난 못하니까 하기 싫어. 난 하기 싫은 공부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라. 그런 공부를 해라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두 쌍둥이 딸에게 그리고 이 전국의 수많은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4가지는 운동해라, 성실해라, 본인의 효능감을 찾아라, 못하는 과목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봐라. 이 4가지를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